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리뷰 테스트 6회 1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이제 상황을 좀 보니까 실로 A하고 B가 연결된 상태에서 A가 벽에 부딪힐 때까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함께 운동을 하죠. 그래서 뭘로 접근을 하던 간에 일단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A하고 B를 한 세트로 구성을 해서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가 벽에서 튕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A가 여기에 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B는 요 정도 올라와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A, B 둘 다 빨라졌기 때문에 이 순간에 B가 속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A의 충돌 이후부터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냐면 B가 연직 윗방향으로 쭉 혼자 운동을 하겠죠. 어떤 최고점까지. 이 이후는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가서 요 이제 A가 부딪히는 순간일 때 B의 위치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그럼 실이 이제 다시 쭉 팽팽해지면서 A를 당겨버리겠죠. 그래서 그 이후엔 또 다시 함께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보니까 B를 놓은 후에 A가 벽과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할 때 B의 최대 속력과 그 다음에 B의 수평면으로부터의 최고점 높이, 그러니까 제가 표시한 걸로는 요 높이가 되겠네요. 요 두 개를 구해서 V분의 H를 구해라. 중력 가속도는 10이고 기타 등등의 조건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V를 구하기 위해서 V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떻게 될 거냐면 최대 속력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함께 운동하면서 B가 계속 빨라지는 동안, 그쵸? 즉 A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에 A의 속력 내지는 B의 속력이 요게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세트로 갈 거고요. 따라서 약간의 우선권을 갖는 알짜이미한 일, 요걸로 가능할까? 굉장히 가능하네요. 바로 요걸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르래 기준으로 요렇게 보내려는 힘이 A의 경사방향 중력 성분. 그러면 40N 곱하기 특별한 사정 없으니까 사인 30도 해서 20N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B의 중력 10N이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한 세트로 봤을 때 R자임은 10N. 자, 그러면 벽에 A가 충돌할 때까지 요 길이가 필요하죠. 자, 근데 이 연직 방향의 높이가 4m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가 30도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1대 2대 루트 3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따라서 요 경사 방향의 A의 변이는 8m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8m죠. 즉 A가 8m 내려가고 B도 8m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알짜이미한 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2분의 1 질량, 총 질량이 이제 5kg이죠.
속력의 제곱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 먼저 뭐 지워버리게 되면은 그럼 좌변이 32가 되겠네요. v제곱이. 따라서 v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16 곱하기 2니까 4 루트 2 미터 퍼 세크다. 자,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로 해서 어떤 테크를 탔냐면 한 세트로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거든요. 장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어차피 식 전개하다 보면 알짜임이 한 일이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시계에 대한 구성이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 이제 충돌한 이후에 B는 당분간 이제 최고점을 향해서 느려지는 운동을 할 거고요. 그럼 충돌 이후에 B의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요 높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8m거든요. A가 벽까지 8m 이동했으니까 B도 8m 올라가야 되고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나머지 높이가 궁금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제 가속도 구해가지고 어차피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의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용해서 h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근데 시간을 또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A가 충돌한 이후엔 실이 더 이상 팽팽하지가 않아요. B가 올라가는 동안은. 그래서 장력이 없습니다. 즉 외력이 없기 때문에 외력이 하는 일이 0이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그쵸? 다시 이제 요 원래 요 높이까지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 이후엔 다시 실이 팽팽해질 거고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최고점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증가한 에너지는 mgh 그러니까 1kg 중력 가속도 10h 감소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이 32였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h가 1.6m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미 올라간 높이가 8m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라지 h는 8만 더해주면 되죠. 9.6m가 될 거다. 자, 따라서 v분의 라지 h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4 루트 2분의 9.6 그래서 4만 쓱 지워버리게 되면 그래서 루트 2분의 2.4 근데 이제 분모 분자의 루트 2 곱해버리게 되면은 1.2 루트 2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1번 골라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거 막 이렇게 좀 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문제였는데 행성 P하고 행성 Q에서 각각 A하고 B를 표면에서 3V0하고 2V0 쐈습니다. 연직 위로. 그쵸? A하고 B의 질량은 같았습니다. 라고 드렸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최고점 높이가 2H, 3H였는데 그 최고점 높이에서 A,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요 B가 어떻게 되냐 요게 질문이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요 조건은 사용하셔야 되겠고 행성 표면에서 각각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mgH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풀이의 취지는 뭐냐면 이 A 같은 경우에 뭐 행성 P 같은 경우 중력 가속도 다를 수 있으니까
뭐 MGPEH, 그 다음에 행성 Q인 경우에는 MGQ라고 할까요? 3H. 최종 계산을 이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데를 써먹자가 취지죠. 즉 출발할 때 A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고요. 그게 마지막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그럼 최고점에서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출발할 때 A의 운동 에너지랑 같아요. B도 마찬가지. 출발할 때 B의 운동 에너지 있었을 건데 그럼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 0이니까 즉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감소량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겠죠. 이게 출발할 때 B의 운동 에너지랑 같다. 따라서 UA분의 UB라는 거는 각각 출발할 때의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쵸?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그러면 질량은 똑같고, 그쵸? 운동 에너지는 식적으로 정의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은 같고요. 그럼 속력 제곱을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9하고 4가 될 겁니다. 정답은 9분의 4가 되겠다. 좀 단순하게 구하는 거를 제가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수평면에 고정시킨 용수철 위에 질량이 m인 물체 A를 올려놓았더니 X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A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다. 따라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평형에 대한 거. 즉 현재 여기가 R자임이 0인 상태죠. 그러니까 mg와 kx가 같은 상황입니다. 자, A를 연지가 아랫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해서 이 상태에서 EX만큼을 더 압축을 시켰다. 그리고 손을 뗐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A가 용수철에 완전 본딩이 되어 있었으면은 단진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용수철로부터 이탈을 할 수가 있겠죠. 질문을 보니까 A가 용수철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요게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분리되기 전까지는 용수철 진자운동 내지는 단진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A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니? 라고 하게 되면 우리 했던 거, 강의 시간에 했던 거,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요, 그냥 진폭 대입한 탄성 에너지 요걸로 하면 돼요. 그럼 요때는 요 진폭에 해당하는 게 최초의 준 변이고, 즉 현재 평형 위치가 여기니까 최초의 준 변이가 EX죠. EX를 대입을 하면 최대 운동 에너지 내지 최대 속력을 어떤 식적으로 또는 뭐 수치를 줬으면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용철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의 속력 내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요것도 2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용수철에서 물체가 언제 분리가 되냐? 용수철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죠. 자, 그러면 원래 길이가 분명히 압축이 안 돼 있던 요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요 원래 길이로부터 이제 최초의 스타트 끊었을 때가 3x만큼을 압축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길이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외력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알짜이면 일도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속력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운동 에너지가 선뜻 먼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 요 탄성력이 알짜임을 표현하는데 탄성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성력이 계속 변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귀찮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길이로부터 3x만큼 압축되어 있어요. 그 스타트 끊었을 때 그때 운동 에너지 빵이죠. 그쵸? 거기에서부터 원래 길이가 될 때까지 일단 증가한 에너지가 뭐가 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분명히 높이가 3x만큼 증가를 한 거니까 mg 3x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0에서부터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분명히 출발할 때에 비해선 증가되어 있을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 자, 지금 다시 원래 길이로부터 표시를 하게 되면 원래 길이로부터 3x 압축된 상태에서 원래 길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보존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 0인데 여기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분이 있고, 그쵸? 그리고 운동 에너지 증가분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하필이면 원래 길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죠. 그럼 증가한 에너지 다 썼네요. 그럼 요게 감소한 에너지. 따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고 얼만큼 감소했죠? 이만큼 감소했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자, 용수철이 나왔다. x가 들어가는 탄성력 자체와 2분의 1 kx제곱의 이 x는 원래 길이로부터 따지는 거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용수철로부터 물체가 분리되는 순간도 원래 길이다. 그리고 반진동, 용철 진자운동을 시킬 때는 평형점이 기준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이 아닌 연직 방향이나 경사 방향에다 용철을 설치를 하게 되면 평형점 위치와 원래 길이 위치가 다를 수 있죠. 이런 걸 연습을 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되는데 살짝 문제가 있네요. 답은 루트에 gx가 들어가 있는 꼴인데 k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그거를 평형점 정리로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kx가 mg니까 이 부분이 좀 바뀌네요. 그럼 2분의 9 앞으로 살짝 빼버리게 되면 숫자 앞으로 빼버리게 되면 kx 곱하기 x죠. 그래서 mg 곱하기 x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k를 소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이나 v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2분의 3 mg x 따라서 v가 루트 3gx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실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많이 어렵죠. 조금이 아니고 뭐 어쨌든 일과 에너지이기는 한데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질량이 m인 조건에 이제 기호가 질량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물체의 속도가 시간 t에서 이렇게 미터 퍼 세크로 주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t의 단위는 이제 당연히 속도가 미터 퍼 세크라고 그랬으니까 초가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질문은 t는 1까지 라는 건 이제 t는 0에서부터 1까지 외부에서 물체한 일이 어떻게 되냐. 그 단 ABC는 양의 상수고 외부로부터 받는 힘 이외의 힘은 뭐 아예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외부로부터 받는 힘이 R자 힘이 될 거고요. 왜 이래? 그럼 R자 힘이 한 일을 사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러면 이거 그냥 갖다가 2분의 1 m 뭐 a 제곱 x 더하기 2분의 1 mb 아이고 2분의 1 m 앞으로 뺐구나. 2분의 1 m 뭐 b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니까 더하기 2분의 1 m c 제곱 z 4승 뭐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답을 보니까 일단 xz라는 거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y는 이미 그 속력 표시할 때 y 방향의 속도 표시할 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x하고 g에 대한 게 없어요.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제가 요 앞부분은 풀이는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원점의 정지해 있던 이란 부분은 요건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점을 속력 V로 통과한 그 V는 이제 사실 B가 될 겁니다. 요런 걸로 이제 문제를 좀 바꿀게요. 정지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y 방향의 속력이 B라고 이제 상수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제 원점에서 정지했다라는 게 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럼 아무튼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현재 요 이제 혹시 초심자분들 중에도 이걸 건드려 보려고 한 분들이 있거나 해설을 보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Y, J, K 뭐 이런 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그 공간 벡터로 표시를 하는 건데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X 그리고 Y 그리고 Z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요 자료가 그냥 뭐냐면 요게 이제 X 방향에 대한 자료고 근데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VX고 그 옆에다 써드리니까 VX가 시간 t에서 A 루트 X인 거고 VY가 시간 t에서 B인 거고 그 다음에 VZ가 마이너스 C G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방에 표시하면서 단위 벡터로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요런 상황인데 그러면 시간을 준 게 괜히 준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세 개가 전부 다 시간이라는 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직관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위치에 해당하는 x와 g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각각의 속도가 특히 이제 x 방향 속도하고 g 방향 속도가 그런데 이 x, g 방향 속도에 x라는 값이랑 g라는 값 자체가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가장 쉬운 게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정리 있죠. 그러면 요 마지막 속도 같은 경우가 즉 얘가 결정을 하죠. 근데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분명히 시간이라는 요소 들어가 있거든요. 시간에 대해 속도 변화거든요. 그쵸? 그럼 마지막 속도가 시간항을 제거를 하다 보면은 위치, 변이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간에 대한 게 속도를 결정을 할 건데, 시간이 속도를 결정을 할 건데 그게 조금은 숨겨져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x, y, g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x 방향 같은 경우에 vx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잠시만요. 알람이 켜져 있어가지고 알람을 잠깐 끄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vx라는 거는 약간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dx dt가 있겠죠. 요게 이제 속도의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게 a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x는 x끼리 묶어버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x를 왼쪽 좌변으로 넘겨버리게 되면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분의 1이니까 그쵸?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승 여기 왜 마이너스인데 미리 생각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붙였구나. x의 그냥 2분의 1승이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dx. 그럼 dt는 오른쪽으로 a dt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요때 그럼 x에 대한 항을 하나 만들었고 t에 대한 항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 어떤 특징이냐면 좌변과 우변을 같이 적분을 하게 돼도 등호는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 0에서 t까지. 아이고, 시간은 왜 여기다 쓰니? 시간은 0에서 t까지. 그리고 t는 최종적으로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0에서 원점에서 스타트를 끊으니까 마지막 위치 x까지 t일째 위치가 x일 거니까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변을 이제 각각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x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럼 n 플러스 1분의 1 즉 2가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 자존심 상해하실라나? 그러니까 요게 2가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2 그리고 요 x 마이너스 2분의 1 얘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요게 지금 a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그 숫자 1이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 t가 될 거고요. 따라 여기가 at가 되죠. 그러면 일단 x라는 값은 그럼 이제 제곱을 양변해 주면 되니까 4분의 1 a제곱 t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차피 자료가 x, y, g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x방향 1을 먼저 구해볼까요? x방향이 해준 일은 얼만큼이 돼야 되냐? 그러면 분명히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큼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 제가 살짝 수정한다라고 했으니까 t가 0일 때 원점을 속력 v로, 정확하게는 속력 v가 y방향 속력이기 때문에 y방향으로만 속력을 가지고 스타트를 끊어요. 그럼 x방향에 대해서는 정지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마지막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질량 x방향 속력의 제곱 a제곱 x인데 x를 없애야 되니까, 왜냐면 답에 x가 없으니까 이 x를 통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8분의 1 m, 그쵸? 그리고 요 a 제곱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앞에 있는 a 제곱하고 해서 a 4승 그리고 t의 제곱, 요렇게 될 거예요. 요게 x 방향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t는 1일 때를 따지라고 그랬으니까 1초에서를 따져보라고 그랬으니까 8분의 1 m a 4승이 x방향의 알짜임이 한일 x방향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y방향 같은 경우에는 y방향 속력은 그냥 b거든요. 어떤 y나 t에 대한 항이 없고요. 그쵸? 즉 일정합니다. 그쵸? 그러면 y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즉 y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y방향의 알짜임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y방향의 한일은 0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동일하게 dg dt가 마이너스 cg 제곱. 그럼 동일하게 가버릴까요? 그러면은 같은 기호끼리 묶이는 게 역시 좋으니까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 마이너스 2승 dt, dt를 묶어놓고선 dg, 요게 마이너스 c t, 자꾸 왜 이러니, dt, 이렇게 g끼리 묶기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똑같이 양변을 적분을 할 거야. 0에서 g까지, 0에서 t까지. 자, 그러면은 갑시다. 좌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쵸? 그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승. 자,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을 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숫자 1을 적분한 거니까, 그쵸? 마이너스 ct, 요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g 값이 그럼 ct 분의 1이다,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지방향의 1은 지방향도 제가 초기 속력 0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에너지 마지막 운동에너지 쓸 거고요. 2분의 1 질량, 지방향 마지막 속력이 요걸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럼 c제곱 g 4승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g에 대한 걸 표현을 해놨죠. 그럼 2분의 1 질량 c제곱 요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c 4승 t 4승 분의 1. 따라서 조금 더 정리하면 2분의 1 m. 자, 그럼 여기가 c 제곱 t 4승 분의 1. 근데 우리가 t는 1일 때 구할 거니까 따라서 2분의 1 m c 제곱 분의 1 요렇게 나오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어차피 1이라는 거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x, y, z 분해된 거를 그대로 그냥 더하면 돼요. x방향의 에너지, y방향의 에너지, g방향의 에너지 합한 게 토탈 에너지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토탈 1은 X방향, Y방향, G방향 합하면 된다. 그쵸? 그러면 X방향의 1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m. 자, 공통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뺄까요? A 4승이요. B는 빵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C란다. G 같은 경우는 C 제곱분의 1이 있죠.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고 요 X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를 8분의 1을 좀 뺍시다. 그게 답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쪽을 8분의 1로 빼주게 되면 그러면 요 C제곱분의 1을 4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상당히 좀 많이 까다롭기는 합니다. 5번 바로 가실까요? 5번. 자, 빗면을 따라서 P에서 Q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고 있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의 동의어는 거의 동의어, 완전 동의어까지는 아니고 조건이 즉 R자임이 0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아마도 이 물체의 경사 방향의 중력 성분과 F가 크기가 똑같았을 겁니다. 사실 경사각이 30도인 걸 준 것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1대 2의 B가 성립을 하니까. 어쨌든 자,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것에 대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기억번.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일정하냐 뭐 등등 역학적 에너지 어떤 변화를 물어봤으면, 자, 우리 한 걸로 합시다. 외력 즉 보존력 이외의 힘이 한 일이 어떨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 외력에 해당하는 건 F거든요. 그쵸? 그럼 분명히 F하고 변이의 방향이 반대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죠. 그래서 틀렸구나. 물론 뭐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은 해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는데 운동 에너지 일정하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다. 근데 요거 이제 풀이용으로 좀 써먹기도 해야 되니까 요대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이거는 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긴 한데 그냥 1 에너지 정리. 1이라는 게 힘과 변이의 곱이야. 이 둘의 나란한 성분의 곱이야. 그럼 중력 mg고 아랫방향이죠. 그쵸? 아랫방향의 변이 h죠. 근데 둘 다 방향 똑같죠. 그래서 사실 중력이 한 일, 플러스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중력이 한 1이라고만 해버리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디귿번. 2분의 1 mg가 f의 크기가 맞아 라는 거. 그러면 1번하고 그냥 1번이란다. 기억이랑 테크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쵸? 그러면 외력은 F고요. EH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운동 에너지 일정한데 역학적 에너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얼만큼? mgh만큼. 그래서 F는 2분의 1 mg다 라고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 디귿을 골라줘야 되겠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